오늘 섹터를 보면은 MLCC 그리고 기판 관련주, 특히 삼성전기의 상승폭이 더 유난히 더 상승폭이 좀 크다라고 보여지는데 오늘 아침에 메리츠증권 양승수 연구원이 MLCC 관련해서 괜찮은 보고서 리포트를 쓰셨더라고요. 그래서 직접 또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양승수 연구원 연결합니다. 연구원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메리츠증권 양승수 연구원입니다. 네, 오늘 시장에서도 보면은 투자 대세의 축 한쪽은 또 MLCC가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도 가파른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공급 부족 현상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현황 파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잘 아시겠지만 AI 인프라 투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잖아요. 이 AI 인프라, 즉 AI 서브용 MLCC의 경우 이제 초소형 초고용량 MLCC가 필요합니다. MLCC가 원래도 작죠. 전자부품 산업의 쌀이라고 많은 분들이 얘기하시는데 AI용의 경우 기존 MLCC보다 더 작게 만들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1차적으로 생산 난이도가 높다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용량을 높이려면 MLCC가 통상적으로 저층을 많이 해야 되는데 직관적으로 느끼셨겠지만 이제 작은 면적에 저층을 많이 한다는 게 기술적 난이도가 매우 높을 수밖에 없는 제품이고요. 현재 이 AI 서브용 MLCC의 공급 업체가 높은 기술적 난이도로 인해 굉장히 제한적이다 보니 공급 부족이 시작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AI 서브용 MLCC가 IT용 라인을 쉐어하거든요. 쉐어한다는 게 이제 공유한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IT까지도, 왜냐하면 선두권 업체들이 IT용 라인을 이제 AI용으로 전환해서 대응하고 있기 때문에 IT까지도 수요 공급의 불균형이 확대되는 상황이고요. 오늘 저희가 리포트에도 적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AI 기반으로 이제 고전압 MLCC까지 수요가 확대될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사이클이 17, 18년도처럼 굉장히 강하고 시장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장기화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전자산업의 쌀이라고 하는 MLCC 공급 부족 현상이 심각하구나. 그게 이제 시작이 됐구나라는 걸 느낄 수가 있었는데 특히나 이걸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기술력이 참 중요하구나라는 느낀 점에서 좀 진입장벽은 어느 정도 높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 MLCC, AI 사이클에서 투자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지 연구원님의 생각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말씀 부탁드릴게요. MLCC 투자하실 때 핵심은 이제 AI 기반으로 해서 MLCC의 가격 인상 사이클이 이제 막 시작되었다라는 점을 강조드리고 있고요. 사실 작년부터 뭐 MLCC가 가격이 오를 거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와서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시는 게 이미 가격이 오른 줄 아세요. 근데 5월 달부터 드디어 처음으로 이 MLCC가 공식적으로 이제 가격이 막 오른 거고요. 잘 아시는 것처럼 메모리는 이미 많이 올랐죠. 사실 뭐 당연히 MLCC가 이제 메모리만큼 오르긴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이제 기울기 측면에서 이제 막 가격이 오르기 시작했다라는 측면에서 상대적인 매력도가 부각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닌가 싶고요. MLCC 관련주들은 이 가격 인상 사이클에 기반해서 시장이 예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한 실적이 지속적으로 나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닌가. 그래서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하반기 내년으로 갈수록 투자 매력도는 조금 더라기보다 더 많이 이제 강해질 수 있는 상황이다 강조드리고 있습니다. 네, 중요한 시그널을 포착해 주셨습니다. MLCC 가격 인상은 5월부터 시작이 됐다라는 부분인데 시작이 됐으니까 이제 하반기 모멘텀은 더욱 두둑하게 챙겨가면 될까 이런 생각이 또 자연스럽게 드네요. 자, 그럼 MLCC 관련해서 리포트 잘 봤는데 최선호주는 무엇이고 목표 주가는 어떻게 설정하셨는지까지 투자 전략 들어보겠습니다. 저희가 최근에 이제 삼성전기 적정 주가 240만 원 제시드렸고 오늘은 이제 MLCC 쪽 계속 강조드렸지만 삼성전기는 또 기판에서도 업사이클을 동시에 맞이하고 있죠. 그래서 기판과 MLCC 양 방향에서의 수혜 강도가 계속 강해질 수 있다는 점을 강조드리는 상황입니다. 네, 역시나 오늘 삼성전기가 뛴 이유가 그대로 포착이 되고 있네요. 일단 MLCC 오늘 리포터에서 보신 바와 같이 그리고 고부가 반도체 기판 양대 두 축이 든든하게 삼성전기를 뒷받침해주고 있습니다. 목표 주가 240만 원에 대한 그 설정 전략 잘 들었습니다. 연구원님 다음 또 좋은 인사이트 부탁드릴게요.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양승수 메리츠증권 연구원의 분석, 특히 MLCC 관련해서 최근 굉장히 화두가 되면서 여러분의 관심사인데 저희가 전해드렸고요. 앞서서 메리츠증권 양승수 연구원을 연결해서 MLCC 전략판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삼성전기 양승수 연구원도 240만 원이라고 얘기했는데 JP모건에서 목표 주가를 대폭 올려잡았는데 기존에는 145만 원이었지만 오늘 240만 원까지 올라가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삼성전기는 장중에 12% 오르면서 시가 대비 상승폭 높이는 양봉의 차트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JP모건에서 삼성전기를 긍정적으로 바라본 세 가지 축이 있는데 첫 번째는 AI 비즈니스로 전환됐기 때문에 삼성전기가 든든한 그 축이 되어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앞서서 MLCC 굉장히 기술력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이제 양승수 연구원이 했는데 전자산업의 쌀이라고 전자부품의 쌀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기술력은 굉장히 난이도가 있기 때문에 현재 공급 부족 현상을 겪고 있다라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잘 팔리기 때문에 역대 최고의 자본 이익률까지 갖추고 있는 그런 구조가 되다 보니까 앞으로 상승 사이클 그런 부분을 잘 타고 있는 그런 모습 마주할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두 가지 축이죠. AI 서버용 고부가 MLCC 수주에 대한 급증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있고요. 이게 전장과 또 산업용 비중이 늘어나면서 훨씬 실적 개선에 도움이 될 가능성이 있고요. 또 2028년 같은 경우에는 MLCC의 영업이익률이 34%가 될 것으로 JP모건은 예상을 했는데 2018년도에도 사실 괜찮았거든요. 그런데 그때가 31%였는데 2028년이 2018년보다 그러니까 10년 전보다 훨씬 영업이익률이 좋을 것이다라는 그런 데이터로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고부가 가치 기판의 수요도 굉장히 지금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상 내년까지 완판인 것으로 좀 시장을 해석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실리콘 캐패시터라고 해서 이제 전력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AI 반도체 옆에 딱 붙어서 전력이 안정적으로 속도감 있게 잘 공급될 수 있도록 그걸 조절해주는 완충 장치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전력댐 수주 그리고 오늘 삼성전기가 오른 이유도 사실상 그런 부분에서 양산 체계를 구축했다라는 인식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런데 추가적으로 수주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EPS라고 해서 주당 순이익이 향후 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해서 올해부터 3년까지 조금 더 봤을 때 3%에서 최대 22% 추가적으로 올라갈 가능성을 염두에 두면서 목표 주가 240만 원을 올렸으니까 이 부분 보시고요. 이런 부분 보면 국내 증권사와 해외 증권사의 눈높이가 좀 비슷하구나라는 걸 삼성전기는 느낄 수가 있네요. 자, 그리고 현대차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현대차 그룹주 기분 좋게 질주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현대차 KB증권에서는 120만 원으로 역시 유지를 했고요. 휴머노이드, 보스턴 다이내믹스랑 참 연관이 된 거라서 그걸 보시면 되는데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휴머노이드가 시장 점유율이 35년에 한 15% 정도 될 것이다라는 예상이 있는데 이 고가, 좀 비싼 산업용 휴머노이드 같은 경우에는 더 높습니다. 비중이 보면 시장 점유율이 60% 정도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아틀라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 영상을 통해서 공개가 된 바 주가가 그에 맞춰서 좀 잘 가고 있는 흐름들이 포착이 되고 있는데 하드웨어 제어 기능 잘 되고요. 그리고 이게 사실 이제 상용화되기 위해서는 보편적 지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CES 2026 그때 당시 되돌아보면은 이제 머니코드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스스로 이런 로봇들이 자체적으로 학습한 이후에 훨씬 성능 좋게 결과를 도출할 것이다라는 계획을 발표했잖아요. 그런 흐름들이 좀 맞물려 가고 있습니다. 상업화를 위해서 보편 지능 이런 부분을 잘 갖춰야 되는데 최근 영상 보니까 냉장고였던가요? 그걸 잘 들어 올리는데 팔만 쓰는 게 아니고 사람처럼 전신을 활용해서 그 무거운 중량 있는 그런 물건을 잘 옮기는 그런 흐름들도 있었고 또 킥 동작을 통해서 탁월한 전신을 제어하는 모습도 보여준 바 앞으로 산업용에서 굉장히 큰 역할을 할 수 있겠구나라는 인식을 하게 만들어서 소비자, 투자자로 하여금 그래서 영상 공개에 굉장히 의미가 있었다 이런 얘기도 담았습니다.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이건 그 얘기거든요. 이제 시뮬레이션 여러 가지 훈련을 하면서 현실 로봇에 적용하고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로봇이 스스로 학습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수백만 시간이 필요한 것을 하루에 학습해서 그걸 결과로 도축해서 산업용 현장에서 더 큰
수익을 낼 수 있게 그렇게 결과를 도출해낸다는 부분인데 그래서 심투리얼 갭이라고 해서 그 현실, 그러니까 가상 이런 부분을 현실로 만들어주는 그 갭을 확실히 줄이고 있다. 이게 데이터로 현재 나오는 모양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흐름들이 같이 맞물려서 나올 수 있었던 건 글로벌 기업들과 협력을 잘 했기 때문인데 대표적으로 구글의 딥마인드, AI 설계 쪽이고요. 엔비디아는 이제 훈련한다고 했잖아요. 그걸 가속해주는 역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훨씬 좀 잘 되고 있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대차는 아무래도 이제 피지컬 AI 시대에 휴머노이드 시장을 주도권을 갖고 갈 수 있는 대표적인 기업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오늘 시장에서도 상승폭을 높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네요. 관심 있게 보시고요. 그리고 이제 신한지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정책 관련해서 도움닫기를 할 수 있는 종목들이 가만히 보면은 좀 상승폭을 좀 높이고 있더라고요. 그런 흐름에서 ROE, 자기자본 이익률 중요하지만 주주 환원 관련해서도 긍정적인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은 잘 포트에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2분기 순익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지난주 머니코드에서도 KB금융을 분석을 해드린 것 같습니다. 그거와 함께 맞물려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2분기 순이익과 연간 같은 경우에도 5조가 넘어가는데 이게 이제 수익률이 한 두 자릿수 10% 넘어가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신한지주 하나증권에서는 긍정적으로 말한 이유가 13만 5천 원으로 목표 주가도 올려 잡았거든요. 그 이유가 은행 중에 증이익, 이익의 폭이 가장 크게 나타날 수 있는 그런 기업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이제 증권 신탁 수수료 부분도 높은데 이 신한지주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 펀드 신탁 수수료도 높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으로 2분기 순이익이 잘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순수수료 이익만 하더라도 1조 원에 육박한다고 하니까 확실히 실적 시즌에서는 뒤질 그 기업이 거의 없나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만드는 거고요. 그리고 그때 이제 금융지주에서도 지난주 말씀드렸지만 홍콩 ELS 과징금 경감 이슈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벌금을 이만큼 내겠지라고 생각한 게 좀 줄었기 때문에 그게 일회성 이익으로 잡히는 거죠. 그게 신한지주는 700에서 800억 원 정도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셋원이라고 해서 은행들은 어떤 위험이 있을 때 자기 자본 체력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돈을 얼마나 잘 비축하느냐에 따라서 외부 위험이 왔을 때 그걸 잘 관리할 수 있는데 그 능력을 얘기하는 건데 지금 한 13.4% 전망이 되지만 여러 가지 벌금이 좀 경감되는 이슈가 있으니 그런 부분을 더한다면 더 13.5%로 늘어날 가능성, 그러니까 자기 자본에 대한 체력이 조금 더 좋아지면서 긍정적인 흐름들이 나타날 가능성, 이게 지속적으로 은행 지주에서 지금 보여지고 있고 신한지주는 은행 중 증입폭이 최대치가 날 거라고 해서 더 돋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급 우려도 완화가 됐고 비은행 수익력도 개선이 되면서 배당 매력이 긍정적인데요. 총 주주 환원율이 60% 이상 상향될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주주 환원에 대한 매력 이런 부분이 좀 돋보인다라는 증권사의 이해 이런 부분 잘 보시고요. 목표 주가 13만 5천 원을 올려 잡았다라는 목표가 역시 알려드립니다. 네, 그리고 이제 포스코홀딩스 보셔야 되는데 오늘 포스코홀딩스는 뭐 주가가 낮아지진 않지만 목표 주가를 떨어뜨리는 흐름들이 있어서 이런 흐름들은 좀 알고 가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IM증권에서 기존 목표 주가가 54만 원이었는데 48만 원으로 낮춰 잡았습니다. 이유는 본업을 좀 잘 못하고 그 대신 자회사 업황이나 실적 개선에 대한 모멘텀은 있다. 이런 부분이 나타납니다. 철강 업종 지금 잘 못 나가고 있는 상황인데 여러 가지 긴축에 대한 그런 패턴이 읽혀지다 보니까 소재 업종에 대한 밸류, 가치가 좀 낮아지는 흐름들 그렇기 때문에 철강을 본업으로 하는 포스코 홀딩스 입장에서는 좋을 게 별로 없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 되면은 역시나 물가는 더 높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긴축에 대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뭐 글로벌 주요 각국에서 금리 인상에 대한 기치를 높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소재 기업, 대표적으로 뭐 철강 뭐 이런 부분 되겠죠. 비우호적인 환경이다 이렇게 언급이 됐습니다. 또한 무역 장벽에 대한 규제도 있고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나라가 중국인데 중국도 역시 부진한 흐름을 나타내는 바 수출에 대한 수익이 낮아지는 그런 영향을 좀 갖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 대해서 나중에 상승 모멘텀은 결국 리튬 이런 쪽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2차 전지 소재 이쪽에서 얼마나 이 앞으로의 본업을 잘 상쇄시키면서
플러스 요인을 만들어줄 수 있을지가 주가 상승의 모멘텀이 될 수도 있는데요. 지금 현재 중국과 호주에서는 공급 차질 이슈가 나타나고 있고 ESS 수요는 좀 가파르게 붙고 있는 바가 있고 자원 민족주의는 좀 강화돼서 뭐 칠레의 염호가 뭐 국산화 이슈, 뭐 짐바브웨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6위 같은 그 국가인데 이런 쪽에서 자꾸 자원 민족주의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 바 리튬 수급은 조금 더 타이트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2차 전지 소재 이런 쪽에 대한 개선 모멘텀 이런 부분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에너지 가격이 높아지면서 자회사 포스코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좀 괜찮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은 좀 선방할 수 있는데 역시 본업이 안 좋아서 목표 주가를 내릴 수밖에 없다. 글로벌 경기 이런 부분, 금리 인상 이슈, 소재 관련 업종에 대한 모멘텀 잘 계산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어쨌든 목표 주가 떨어지는 그런 리포트가 하나 나왔습니다. 네, 오리온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연구원이 이제 하나증권인데 지난주에 청주와 진천 공장을 방문하고서 이 리포트를 썼습니다. 오리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청주, 익산 공장이 있는데 이 두 공장이요. 국내 생산의 90% 이상을 차지하니까 꽤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데 청주 공장만 하더라도 국내 생산에 대한 점유율이 한 50% 갖고 가고 있거든요. 근데 청주 공장은 현재 가동률이 85% 정도 되고 있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중요한 건 이제 오리온이 증설하는 이유이잖아요. 근데 진천 통합센터 건립을 추진 중인데 여기에 돈을 투자하는데 그 규모는 4,600억 원 정도 투자를 한다라는 부분이고요. 페이지 1, 2, 3가 있습니다. 단계적으로 투자하면서 결국 이제 증설에 대한 그런 걸 완료를 할 텐데 페이지 1 같은 경우에는 내년 7월 정도 하나가 이제 끝나고 그 다음에 페이지 2 그리고 페이지 3 이렇게 갔는데 그 3단계가 완공이 되면은 매출이 1조 5천억 정도 애드온 그러니까 더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게다가 지금 할랄 인증이 있는데 이슬람 국가에 뭔가 비즈니스 하려고 하면 좀 필요한 그런 부분일 수도 있는데요. 이게 중동이나 전반적으로 아시아 국가에 퍼져나갈 수 있게끔 여러 가지 비즈니스적으로 소통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부분에서 신규 카테고리의 라인 구축도 가능한 그런 상황입니다. 어쨌든 내년에 진천 공장의 하반기에 라인이 완공이 되면 조금 더 유동성이 풍부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게 기존의 수원 공장 같은 경우에 2천억 원의 유동화 자산 좀 생길 수가 있고요. 안산 공장 같은 경우에도 유동화가 가능하다라고 하니까 어쨌든 증설에 대한 모멘텀이 향후 실적으로 개선될 가능성을 좀 긍정적으로 바라본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잘 이루어진다면 자연스럽게 중장기적으로 투자자들에게 가는 배당 역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졌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좀 밝히진 않았지만 그 제목으로는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CJ 제일제당보다 오리온이 더 눈이 가는 이유에 대해서 쓴 거거든요. 사실 이 리포트가 여러분들 잘 판단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시장은 좋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미국과 이란의 종전 합의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긍정적인 패턴이 이제 시장에 만들어지는 거고 오늘 코스피가 8,500선, 장중에 8,600선, 코스닥은 1,000을 이제 되찾으면서 반등의 기치를 높이고 있는 상황인데 BNK 투자증권에서는 V코스피라고 해서 이 변동폭이 엄청 컸었잖아요. 최근 시장을 보면은 뭐 오늘도 매수 사이드카가 이제 발동이 되면서 아래와 위 사이가 굉장히 좀 심한 그런 시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금융 위기보다 V코스피가 이제 높아진 그런 시장을 좀 염려했는데 그러나 우리가 지금 앞으로도 이런 부분은 지속적으로 봐야 된다고 하면서 시장이 잘 가는 거에 찬물을 끼얹는 말은 아니지만 리스크는 잘 알고 대비를 해야 된다라는 의미에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종전이 되더라도 에너지 가격은 당분간 배럴당 60에서 80달러, 그러니까 종전 전에 유가 수준까지 가기에는 당분간은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언급을 했거든요. 원유 공급망이 정상화되는 데는 시간이 어느 정도 필요한데 그거 한 6개월 정도 필요하다라고 언급이 됐습니다. 그리고 에너지 차원에서는 이제 에너지가 사실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전쟁 터지고 굉장히 컸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흐름들 보셔야 되는데 또 FOMC 있습니다. 그런데 케빈 워시가 의장이 된 이후에 FOMC를 이제 치르는 거라서 굉장히 시장이 주목을 하고 있고 아직 금리 인상에 대한 그런 시그널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시장이 좀 염려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5월 소비자 물가는 시장 예상에 어느 정도 부합한 부분이 있었습니다만 앞으로 코어, 핵심,
PC, 물가 지표 같은 것도 지속적으로 주목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에너지 가격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우린 아직 끝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리스크 요인이고 그 부익 코스피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렇게 언급이 됐고요. 지금 경기 침체, 글로벌리 이런 부분을 잘 파악하셔야 되는데 유로존 같은 경우에는 1분기 성장률이 둔화되고 있습니다. 전분기 대비해서 0.2% 낮아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금리 인상을 단행했죠. 그 영향력이 있습니다. 물론 이것도 금리 인상을 단행한 것도 에너지 가격 때문에 올린 거긴 해요. 그러나 그게 결국 시장 유동성에 리스크를 줄 수 있는 요인으로 부각이 되고 있고 그리고 경기 선행지수도 부정적 앞으로 그렇게 더 나올 가능성이 있어서 이런 부분은 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게다가 이제 스페이스X 오늘 이제 강정수 박사님과 이후 코너에서 스페이스X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어쨌든 화려하게 데뷔는 했습니다. 왜냐하면 시총이 2조 넘게 2조 이제 달러 넘게 이제 들어왔고 불어났고 나스닥은 4.8% 비중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오픈 AI나 엔트로피의 상장 이슈가 더해지고 있습니다. 물량도 부담이 되고요. 밸류도 우리 코스피 입장에서는 부담이 됩니다. 그러니까 대형 IPO에 자금 조달을 하니까 우리 코스피 시장에서 빼나갈 수 있잖아요. 그런 수급적인 부담감도 부익 코스피를 높이는 영향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에 6월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 끝난 이후에 ETF 리밸런싱이 진행이 되고 있는 거 혹시 아시나요? 이런 부분도 사실 수급적으로 부담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종전 합의까지는 괜찮습니다. 뭐 최종 이런 부분은 좀 보셔야 되겠지만 어쨌든 그 코스피 변동폭이 높았던 이유 이런 부분은 지속적으로 우리가 긴장의 끈을 놓치지 않고 보셔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부익 코스피 금융 위기보다 높아졌다라는 데에 어떤 이유들이 그를 만들었는지 이 부분까지 좀 살펴드렸습니다.